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한 여자와 세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한 축구수다. 전국민 축구 만들기 프로젝트 고품격 축구방송 옵사이드 시즌7 24라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옵사이드 MC 윤날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할 저희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TV의 송영주 해설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스포츠투데이 황덕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스포츠뉴스의 조성윤 기자님. 즐거운 밤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요 스페셜 게스트가 한 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뉴스 기자 홍인택입니다. 옵사이드 가족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정말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 오늘 뭐 열심히 할 테니까요. 잘 들어주시고 많이 후기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서 김현애 대표한테 홍인택 기자가 이번에 오프사이드를 나올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잘 됐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오프사이드 청취자 입장으로 돌아가서 근데 걔 노잼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홍인택 기자를 총 3번 봤지만 네.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이고요. 김연애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누가 평가를 해? 대표님 충성. 그리고 이제 홍인택 기자가 이 팟빵에서 들을 수 있는 저희 후반전 K리그2 특집 때문에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들으시는 분이라면 이 팟빵에 찾아오셔서 K리그2 특집도 꼭 들어주세요. 꼭 들어주세요. 네, 부천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23라운드 방송에 대한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댓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POTO 땡땡땡땡님께서 송영주 위원님이 한준이용의 샤우트 풋볼 게스트로 나오실 때부터 꾸준히 보고 듣고 있어요. 이 방송 전까지는 송 위원님만 원톱으로 방송하는 것 같아서 약간 답답했는데 이번 방송부터는 송 위원님도 공격당하면서 즐기는 모습에 방송이 한층 더 가벼워져서 더 듣기 편했어요. 앞으로도 즐거운 방송 부탁드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날 밤 스르나 그러면서 잠을 못 잤고 여튼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예전에 제가 샤우트 풋볼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라리가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원투펀치에 나간 적이 있어요. 팜한 다음 날 나갔다가 거의 미역줄 거리를 머리에 얹고 그래서 댓글에 이 사람 머리는 왜 저래요? 이런 거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옵사이드도요. 네, 다음 이진수님께서 오해원 기자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너무나 반가웠어요. K리그 판세 분석에 대한 자기 생각을 나름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하면서 안정감 있게 진행해 나가는 모습이 굳건하고 믿음직해 보이네요. 저도 오 기자님이 전문 방송인이라는 영준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영준님, 오 기자님 언제 옵사에 복귀하나요? 제가 떡밥을 던졌습니다. 뚱뚱쇼 하자고. 뚱뚱쇼. 그러나 절대 안 하는데. 저를 쌩까더군요. 네. 그리고 다시 평창 가셨어요. 네, 패럴림픽 사실, 때문에. 네. 이제 월드컵, 올림픽 굉장히 바빠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바빠요를 한 3-4번씩 얘기하더라고요. 네, 다음으로 221 무원님께서 진짜 조성룡의 이건 몰랐지는 왜 안 하는 건가요? 이건 몰라 소재가 없어요. 네, 다 아는 얘기라서 저희가 2주 동안 이건 몰랐지를 못했어요. 네, K리그 개막 특집이기 때문에 네. 쉬었는데요. 지금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줍고 다니는 중입니다. 다음 주부터 또 송 의원님이 허락을 하신다면 다음 주부터 또 재밌는 얘기 들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거 몰랐지의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네. 뭐라고 할까요? 옵사이드의 컬트 코너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얘기냐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안 좋아해요. 아니 안 좋아하는 분들 본인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조성용을 견제합니다. 압축해서 표현하자면 변태들의 코너죠. 사실 요건 몰랐지가 제일 재밌고 너무 제일 재밌어요, 경쟁력이 사실. 있어요. 네. 맞아요. 예, 변태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팟빵에서는요. 신당동 한스피저님께서 K리그 특집 너무 좋았어요. 멤버분들끼리 티격태격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뭔가 팟캐스트스러워진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K리그 소식 많이 전해주시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재밌게 진행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K리그 많이 알려달라고 합니다. 네, 송 의원님 K리그 어떻게 이야기 생각하세요? 많이 네, K리그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새 성 의원님이 그 일이 없을 때도 항상 그 구장에 가면 네. 출모를 자주 하십니다. 요즘은 좀 알 수 없게 자꾸 출모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서울 경기장 가서 홍인택 기자도 만났지만은 박문성 해설위원을 만났어요. 근데 네. 박문성 해설위원과
보통 1년에 두세 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겹칠 일이 없으니까. 네. 한 번 소진됐네. 네, 그래서 서로 인사만 나누고 그러는데 아니 지난주에 수원에서 보더니 또 서울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주 봬요. 그리고 서로 뻘쭘 막 그러면서 자, 방구석을만 있던 송 의원님이 드디어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는 분도 계셨지만 포르 자유배님께서는 와, 송 의원님이 기성용 선수가 리버풀이나 아스날 갔으면 좋겠다 했을 때 누군지 모르겠는데 왜요? 바르셀로나 가라고 하시지. 이거 깜짝 놀랄 만큼 기분 나쁘네요. 잘 듣고 있고 이런 거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욕하는 것보다 기분이 상할 정도로 비꼬는 말과 말투였네요. 실수이길 바랍니다. 라고. 네. 아니 잠깐 실수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난 이거 누군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도. 황덕현이가 지금 실수예요? 대놓고 물어봤어요. 아, 한승민 의원으로 몰아가려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네. 우리 약속을 다 해놨는데. 네, 원래 그러니까요. 이럴 때 깽판치네 가면 있어야 재밌는 거예요. 예. 아 근데 사실은 저희가 녹음하다 보면 말실수 많이 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편집했는데 이번에는 약간 말이 겹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갔었고요. 그리고 조성용 기자는 굉장히 재미를 위해서 그냥 얘기한 건데 맞아요. 듣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약간 좀 들었을 때는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연 정지 징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오기 싫으시면 본인이 스스로 징계 내리는 거 아니에요? 견제 성공하신 것 같은데 괜찮아. 우리에게 홍인택이 있어. 제가 고정으로 잘 꿰차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네, 그리고 지난 23라운드에 트실님이 여전히 2,000캐시를 또 마음은 호날두님이 1,000캐시, 왕꽁찐꽁님이 1,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합쳐서 4,000캐시. 네, 아니 감사합니다. 투실님이 그 신성크레인 사장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트실님 정말 정말 고마우신 분이에요. 꾸준히 네. 계속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팟빵 댓글 보니까 제가 히든 풋볼 3에서 네. 그 라리가 얘기를 옵사이드에서 안 하도록 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옵사이드에서 라리가 이야기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에게는 라리가 전문가 황덕현이 있기 때문에요. 황덕현이가 이제 계속해서 라리가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저기 라리가인가요? 세군다 리가인가요? 조용히 하십시오. 말라가가 걸쳐 있지. 조용히 해주세요.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세군다 디비시온 전문가라고 해주십시오. 네, 그럼 이것으로 오프닝을 마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시즌 7 24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옵사이드 윤나리입니다. 옵사이드에 광고를 넣고 싶으신 광고주를 찾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댓글과 SNS 등으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첫 코너는 이번 주 주인공은 나야, 나입니다. 각자가 느끼는 한 주간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를 소개하는 시간이죠. 이번 주 주인공은 여러분 지난 방송 아닙니다. 새로운 방송이에요. 이번 주 주인공은 토트넘의 손흥민입니다. 토트넘은 12일 본머스와의 2017-2018 시즌 영국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의 역전 결승골과 추가골에 힘입어 4대1로 대역전승을 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4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며 시즌 기록을 18골 9도움으로 늘렸는데요. 리그에서는 12골을 기록하며 득점 랭킹 탑 10에도 이름을 올린 손흥민 선수가 이번 주 주인공입니다. 와, 진짜 대단하잖아요. 탑 10에 손흥민 선수가 올라갔어요. 요즘 뭐 손흥민의 가치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못 배우면 뭐 거의 메이시 호날두급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거의 뭐 손흥민의 가치는 폭등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손흥민 응원가도 뭐 나왔다 이런 계속 긍정적인 보도들이 나오니까 확실히 손흥민이 그 예전보단 또 한 단계 성장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더라고요. 경쟁자 라멜라가 있죠. 라멜라가 부진을 좀 겪으면서 그 부상 회복된 지 얼마 안 돼서 경기력을 계속 끌어올리는 중인데 이제 일단 포체티노 감독은 라멜라한테 좀 신뢰를 좀 주고 있는 가운데에서 손흥민이 계속 자기 실력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몰아넣기 잘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4경기 연속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미 손흥민에 대한 칭찬을 다 했기 때문에 네. 더 하면은 너무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도 손흥민을 선택한 이유는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골을 넣었다는 점. 네, 유벤투스 상대로 골을 넣었는데 아쉽게 8강 진출에는 실패를 했죠. 그 전까지 플러스가 됐고 또 한 가지는 케인이 부상을 당한 다음에 최전방으로 옮긴 다음에도 자신의 실력을 발휘했다는 점.
그 점을 봤을 때 손흥민은 다양한 위치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 다양한 위치에서 골을 넣을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주 주인공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몰아넣기를 잘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고 약간 기복이 이제 좀 있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손기복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근데 저는 올 시즌을 기점으로 그런 단점을 좀 굉장히 많이 상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속골도 많았고 물론 그 이제 시즌 초중반에 이렇게 팍 하고 한번 떴다가 잠깐 또 이제 살짝 골 소식이 없다가 지금 요새 또 다시 타오르고 있는데 뭐 사실 그 정도 기간 정도 이제 조금 부진한 걸 가지고 뭐 이것도 기복이니 어쩌니 하는 거는 사실상 좀 논리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앞으로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을 이제 뭐 터닝 포인트 삼아서 기복도 상당히 없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또 얼마 전에 어떤 기사에 따르면 뭐 손흥민이 슈팅 빼고는 그 가치에 있어서 호날두를 뭐 추월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 끝나고 나서 기록을 보면은 리그에서 12골 그리고 시즌 18억 골. 이 정도 한 시즌에 넣었으면 기복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뭐 이제 굉장히 축구를 뭐 많이 보시는 분들이나 뭐 박지성 선수가 이제 해외로 넘어갔을 때 물론 뭐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프리미어리그 팬들이 그 시기부터 축구를 보기 시작하긴 했지만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메시와 호날두를 너무 오래 봐가지고 원래는 한 시즌에 이렇게 20골 정도 넣는 공격수는 정말 탑 클래스 공격수거든요. 예전에도 뭐 그랬었고. 근데 이게 메날두를 너무 오래 보다 보니까 20골? 그럼 별론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20골이면은 이거는 정말 잘하는 공격수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왜 그 기복이란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다시 재평가가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일단 포체티노 감독이 전술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기용을 했었고 그러면서 경기력이 올라가고 센스도 이제 좀 생기고 그 말하자면 프리미어리그에 완전히 적응했고 토트넘에도 완전히 적응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능력을 계속 증명하고 있고 입증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 여기서 뭘 더 어떻게 말해? 좋은데요? 너무 네. 그러면 송영주 해설위원님 생각하는 이번 주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저는 바이에른 뮌헨의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 독일 분데스리가 26라운드에서 함부르크에게 승리를 거뒀잖아요. 6대0 대승이었었는데 그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가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리베리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너무나 잘해줬어요. 네.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역시 주인공은 레반도프스키다. 해트트릭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에 문전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해트트릭 기록하면서 분데스리가에서 이 바이에른 뮌헨 소속으로 100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득점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레반도프스키가 지금 4시즌도 안 돼서 바이에른 뮌헨에서 리그 100호 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분데스리가 득점 기록 5위일 거예요. 곧 이제 더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1위는 그 유명한 게르트 뮬러죠. 네. 항상 리오넬 메시가 게르트 뮬러의 기록을 깨고 있을 정도로 이 게르트 뮬러의 득점량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었는데요. 이 분데스리가에서 바이에른 뮌헨 소속으로 365골을 넣었었고요. 2위는 현재 바이에른 뮌헨의 경영진 중에 한 명인 칼하인츠 루메니게고 162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위가 볼바르트인데 119골. 여기까지는 올 시즌 넘어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4위는 넘어설 것 같아요. 4위가 디터 헤네스랑 토마스 밀러거든요. 네. 이 두 명의 기록은 넘어설 것 같은데 이 두 명은 102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넘기겠네요. 네. 네, 근데 오늘 기사 보니까 맨유에서 레반도프스키 영입을 좀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노리고 있죠. 이적료가 한 1,332억 정도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되게 저렴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하긴 뭐 뮌헨에서 그렇게 골 잘 넣는 선수를 그 정도면 요즘 물가 생각하면 1,300억이면 혜자죠. 엄청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일단 레반도프스키 영입은 여러 팀들이 노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가장 뜨거운 스트라이커를 이야기하자면 해리 케인과 레반도프스키거든요. 뭐 레알 마드리드, 뭐 맨유, 첼시 뭐 이런 팀들이 경쟁하고 있다고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제 실제로 움직인 팀은 맨유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뭐 레반도프스키가 뮌헨에 뭐 잔류할 가능성도 있지만 다음 이적 시장에서는 뭐 새로운 유니폼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반도프스키가 이적을 좀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이제 월드컵 끝나고 나서 이적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도전을 원하지 않을까? 음. 바이에른 뮌헨에서 들 수 있는 우승 트로피는 거의 다 들었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 입장에서도 욕심을 좀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다만 이 바이에른 뮌헨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팀들이 나와줘야 되고 거기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비롯해서 그런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팀은 한정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분데스리가라든가 챔피언스리그에서 레반도프스키를 못 본 분들은 곧 국가대표팀 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폴란드가 평가전 치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폴란드 축구협회에서 레반도프스키를 대표팀에 차출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러시아 월드컵이 되면 레반도프스키가 일본에게 시원하게 골을 넣는 장면도 몇 차례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다면 황노현 기자님이 생각하는 이번 주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저는 이번 주 주인공으로 킹가뚜, 우리 호날두를 뽑았습니다. 킹가트. 네, 근데 호날두를 저희가 이번 주 주인공으로 선정하는 게 되게 좀 오랜만이지 않나요? 사실 제가 메시는 좀 몇 번 선정한 그렇죠. 기억이 네, 있는데 오랜만인 메시는 것 좀 같아요. 많아요. 네, 근데 호날두 선수, 그러니까 꼭 호날두가 이렇게 좀 골을 넣으면 그 또 다른 선수가 막 그거를,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그런 적 있었던 것 같아요. 호날두가 2골인가 넣는데 메시가 해트트릭하고 막 이런 적이 좀 있어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호날두는 굉장히 오랜만에 뽑는데, 네, 호날두 선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득점포를 좀 가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 궤도에 올라왔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득가동. 네, 3월 10일이었죠. 에이바르와 레알 마드리드의 이제 라리가 경기에서 이게 사실 에이바르 원정이라는 특수성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에이바르가 뭐 올 시즌 뭐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였지만 올 시즌도 굉장히 홈에서는, 그러니까 뭐 물론 원정에서도 좋지만 홈에서만큼은 정말 그 예전 약간 아틀레틱 빌바오가 그 홈깡패 시절을 좀 연상시킬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호날두의 2골에 힘입어서 레알 마드리드가 승점 3점을 추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호날두 득점이 또 굉장히 이 대단한 것은 호날두가 어느새 이 시즌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메시의 득점, 그러니까 총 득점을 추월했습니다. 호날두가 올 시즌 33호 골을 터뜨리게 됐는데요. 이게 리그에서는 18골, 챔피언스리그에서 12골, 그리고 클럽 월드컵 2골, 슈퍼컵에서 1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 선수랑은 지금 1골 차인데 어쨌든 뭐 이 기록을 경신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호날두가 시즌 초반에 폼이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좀 한물 좀 가지 않았느냐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안 좋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사실 이게 뭐 찌라시인지 뭐 정말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스페인 이제 언론 쪽에서 호날두가 그 팀 동료들에게 올 시즌 내가 라리가 득점왕한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기사가 처음 국내에 보도됐을 때는 모두 비웃음밖에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때 폼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이해를 하는데 지금 어느새 메시랑 6골 차이가 됐고요. 다 쫓아왔어요. 네, 네. 정말 다 쫓아왔고, 그리고 또 호날두가 그 뭐 앞서서 저희가 손흥민 선수도 한 방에 몰아치는 게 강하다고 했지만 그거 원조 또 호날두죠. 네, 이 원기옥 모으는 건 또 K리그 이동국이 있다면 라리가에는 호날두가 있듯이 굉장히 좀 잘 터트리는 선수인데, 이게 또 뭐 리그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그 제가 이제 어떤 찾았던 자료 중에 호날두의 그 챔피언스리그 자료를 찾았는데, 호날두가 왜 정말 챔피언스리그의 사나이로 불리는지에 대한 모든 게 여기 있습니다. 일단 호날두가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최다 골을 지금 넣고 네. 있고요. 어시스트도 최다, 그리고 프리킥 골도 최다입니다. 여기에 그 이제 외국말로 하면 그 KO 골, 그러니까 결승골이라고 하죠. 결승골도 최다고, 그리고 해트트릭도 최다, 그리고 그 이제 마지막 순간에 넣었던 그 골도 최다입니다.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에서만큼은 정말 역사상 이런 선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도 그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또 이제 그 역사상 전체를 통틀지 않았을 때도 호날두가 올 시즌 이 챔피언스리그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이 득점 본능이 굉장히 대단한 게, 이게 뭐 제가 사실 메시 선수와 호날두 선수를 이렇게 딱 놓고 비교해서 뭐 호날두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중계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얼마나 메시 선수를 좋아하는지 아실 거예요. 네. 그 메시 빠란 얘기가 막 커뮤니티에 나올 정도로 제가 좀 그런 내가 얘기를 메시 빠, 들었었거든요. 내가 호날두 빠. 네. 아, 그랬어요? 네, 그렇게 돌고 있어요. 네, 그렇게 돌고 있어요. 물론 참. 빠는 아니죠. 그러니까 메시 잘하는 선수니까 그만큼 칭찬하는 게 당연한 건데, 호날두 선수가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7골에서 7경기에서 13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메시 선수가 그 이제 이거 토너먼트 한정입니다. 이 토너먼트 한정으로 봤을 때 메시 선수가 지난 6시즌에서 12골을 넣었거든요. 근데 호날두는 지난 이 토너먼트 7경기에서 13골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만큼은 뭐 요즘은 리그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를 따져봤을 때 호날두는 이제 뭐 사실 올 시즌 이 리그 득점력이 지금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기반은 저는 어떻게 보면 챔피언스 리그의 득점이 뒷바탕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그에서도 부진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잘했으니까. 네. 사실 그 챔피언스리그 기록은 호날두가 탑이죠. 네. 근데 다만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하고 호날두는 항상 경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날두가 더 돋보이는 무대는 챔피언스리그. 메시가 득점 기록이라든가 도움 기록이라든가 모든 기록에서 조금씩 더 앞선 쪽은 라리가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은 한 번 치고 나가면 다른 쪽에서 치고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진정한 라이벌 같아요. 네. 네. 정말 그런 기록이 공생, 있어요. 네. 네. 공생 관계죠. 근데 공생 관계. 다만 그런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호날두의 챔피언스리그 기록은 새로운 역사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메시도 라리가 기록이 새로운 역사를 계속 쓰고 있지만 아니 뭐골 넣을 때마다 네. 머시스트 할 때마다 네. 계속 이게 네, 갱신이 새로운 되니까. 기록이니까. 네. 근데 그런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즌 초반에 메시하고 수아레스하고 득점한 경쟁이 거의 확실시된다. 그런데 어느덧 호날두가 쫓아와서 네, 호날두가 넣었다면 멀티골이거든요. 최근 네. 그러면 곧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가 지금 등남에서 경기 쉬면 안 됩니다. 아, 네, 아, 빨리 경기 뛰어야 돼요.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럴 때가 아니다. 분유 버프. 네. 네, 그렇다면 조승윤 기자님이 생각하는 이번 주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저는 지난주에 저를 힘들게 했던 팀을 꼽았습니다. 안산 그리너스입니다. 엄청난 경기를 제가 눈앞에서 봤습니다. 역시 초록색 놈들이 문제예요. 예. 지난 이제 안산 그리너스 대전 시티즌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날이 안산의 홈 개막전이었습니다. 한 5천 명 넘는 관중들이 찾아와서 좀 분위기도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홈 개막전은 그 팀의 잔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막 이것저것 행사도 많이 준비하고 직원들도 정말 공을 많이 들이거든요. 근데 그 잔치상이 5분 만에 엎어질 뻔했습니다. 전반 5분 만에 그날 또 프로 데뷔전이었어요. 데뷔전이다 보니까 너무 흥분을 했던 건지 박진섭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합니다. 단 5분 만에요. 5분 만에. 네, 프로 데뷔전인데. 그리고 나서 한 3, 4분 있다가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대전에게 실점을 합니다. 0대1로 끌려가다가 이제 동점을 다시 만들었고 그렇게 이제 가던 도중에 또 퇴장을 당합니다. 그래서 전반전에만 2명이 퇴장당하는 진기록을 거의 보여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스타디움 분위기가 초상집이었습니다. 우리는 끝났다. 거의 이 분위기였는데요. 실제로 후반 초반에 코네가 자책골을 넣을 때까지만 해도 이건 확실하다. 확실히 안산이 망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박준희가 동점골을 만들고 장혁진이 마지막을 완성합니다. 그러면서 3대2 대역전극을 만들었습니다. 이날 정말 제가 축구를 보면서 이런 경기를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경기였어요. 왜냐하면 전반전에 2명이 퇴장당한 것도 신기해 죽겠는데 그중에 한 명은 프로 데뷔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3대2로 뒤집어서 경기를 끝냈습니다. 거의 뭐 한편의 드라마 같은 경기를 봤거든요. 지금까지 요건 몰랐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건 알지죠 이거. 근데 참 그 9명인 가운데서도 이 공격을 멈추질 않더라고요. 확실히 안산이 이제 이응실 감독의 팀 컬러가 홈에서는 무조건 공격적으로 한다. 근데 사실 저는 그게 9명일 때도 공격한다와는 그럴 줄은 몰랐어요. 9명이 있어도 공격한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골키퍼 제외하면 8명이 뛰는 거거든요. 그렇죠. 필드 플레이어만 네. 따졌을 때. 후반전에 전략을 보니까 4-2-2 포메이션으로 나오더라고요. 좋네요. 예전 브라질의 4인나를 연상시키는. 이제 막 경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4-0-4가 되기도 하고 네. 갑자기 막 5-0-3이 될 때도 있는데 어쨌든 뭐라고요? 위험했다. 이거 100% 의도인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튼 그 안산 선수들의 그 투지와 집중력이 정말 이번 주 주인공으로 꼽아도 전혀 손색이 없겠다. 왜냐면 저는 이번 주 주인공으로 문선민을 꼽으려고 했거든요. 멀티골을 넣고 관제탑 댄스까지 추지 않았습니까? 그 초록색 놈들 격침시킨 네. 문선민. 그래서 이번 주 주인공은 문선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에 그 경기를 보고 나니까 선민아 미안하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듣기만 하시느라 잘 모르겠는데 지금 조성룡 기자 표정이 거의 막
탈진하는 표정으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뭐 경기 보고 이제 경기 상보도 나가지만 뭐 그 뒤에 기자회견도 있고 후속 기사도 있고 막 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날은 경기가 딱 끝나니까 지쳐가지고 뭘 제대로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경기만 보고 진이 빠진 경기는 거의 처음이었던 네, 것 같아요. 카톡에서 짐 빠진 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 욕할 뻔했다니까. 아 근데 진짜 마지막에 장혁진 골이 들어갔을 때 사실 이제 음. 취재석에 있는 기자들은 별로 자기 감정을 표현 안 하잖아요. 뭐 네. 골 넣어서 놀라거나 뭐 오 막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골이 들어가는 순간 미디어석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머리를 붙잡고 우와 말도 안 되를 외치는 거예요. 정말 그 정도로 참 기적 같은 경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경기에 베스트 11에 김태석 기자 갔죠. 네. 네, 김태석 기자가 간 경기장은 홈팀이 진다는 루머가 돌았어요 맞아, 한동안. 맞아. 네, 김태석 징크스라고. 네. 그래서 그 수원과 네, 전남, 수원에서, 네, 네, 수원과 전남 경기에서 이제 전남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수원 팬이 김태석 기자한테 왜 오셨어요?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2명 퇴장당했다는 얘기 듣자마자 너 거기 왜 갔니? 내가 얘기를 했죠. 사실 그 김태석 선배랑 저랑 2주 연속 같은 경기에서 또 만났어요. 아산이랑 안산이랑 할 때 거기서 아산에서 한번 같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번에 유니폼 왜 사냐고 핀잔 줄 때 예, 그때죠. 예, 그리고 안산이랑 대전이랑 이번 기회에서 만났어요. 이응실 감독을 2주 연속으로 둘이서 만난 거예요. 가니까 너네 둘이 친하냐? 각 이응실 감독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연으로 이렇게 마주친 겁니다. 유명해요, 김가조라고. 김과 조요? 네. 약간 하와수 같은 그런 거죠. 그렇죠. 김태석과 조성용이라고. 태석 선배가 굉장히 불쾌하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전화 오겠다. 아유.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이번 주는 저도 할 말이 좀 있어요. 별로 안 물어보고 싶어. 네, 그러면 윤나리 씨가 생각하는 이번 주 주인공은 누굴까요? 저는 아무도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지만 꿋꿋이 말을 해보겠습니다. 뻔하지 뭐. 공민현 선수를 꼽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이거는 그 나리 씨가 얘기 안 했어도 한승민 의원이 있었으면 100% 얘기했을 아, 거예요. 맞아요. 네. 아니 그래도 한승민 의원이 안 와가지고 아 얘기 안 나오겠구나 그냥 생각은 했었거든요. 아니, 저는 안 나와서 더 하겠다고 생각해요. 이건 무조건이라고. 예. 아니, 그리고 또 저희가 네. 공민현 선수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 방송에서 전화 인터뷰. 예,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이렇게. 예. 네, 공민현 선수 활약상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K리그 2 경기 했는데 3골 1도움을 기록했고요. 경기 MVP도 2회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공격 포인트도 1위, 득점도 1위, MVP도 1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안 뽑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유 잘했네. 올 시즌 K리그 2 득점왕 공민현 합니까? 저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공민현 선수도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주변에서 도와주는 선수들이 너무 좋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올 시즌 열심히 준비한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선수들이 워낙 자기한테 다 좋게 밀어주기 때문에 자기가 어쩌면 득점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변 동료들도 올해 공민현이 한 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승민 의원은 공격 포인트를 너무 빨리 쓰고 있다. 이게 할당제인데. 아껴두면서 꾸준히 써야 되는데. 공민형 한 시즌 경기에서 종료인데. 공격 포인트를 4개나 썼다. 막 그래서 놀라고 있던데요. 송 의원님이 박문성 의원님 만나는 그 할당제 쓴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올해 다 만났어요 저는. 네. 자 그럼 이제 공민현은 5골 남았고 송 의원님은 한 번 남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공민현 선수 올해는 좀 달라요. 아니, 그리고 그 득점왕이라는 건 사실 개인의 그 능력만으로 물론 뭐 능력이 좋으면 네. 좋지만 이 주변에서 한번 진짜 딱 맘먹고 밀어주기 시작하면은 이게 또 어떻게 포텐이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즌 기록이니까 뭐 할당제라고 하긴 하지만 시즌 기록이니까 계속 득점을 하면 좋은 일이고 확실히 이제 부천이 공격이 계속 살아나고 있고 거기에서 K리그 2이기 때문에 득점력이 필요한 선수들이 꼭 필요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공민현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홍인택 기자님이 생각하는 이번 주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저는 이번 주 주인공을 인천의 쿠비 선수로 뽑고 싶어요. 쿠비 선수요. 네, 인천이 전북 현대를 만나서 네. 3대2로 승리를 거뒀는데 초록색 놈들. 황 기자 왜 이렇게 기뻐하는 표정이죠? 아니 뭐 미리 질 거 일찍 지는 게 낫죠. 분위기 탈 때 지는 것보다. 아니 근데 전북이 인천한테 약해요. 인천 원정에선 근데 강해요. 에? 원정에선 강해요. 홈에서 무승부 기록이 좀 오히려 많지 막상 인천 원정은 힘들긴 한데 잘해요. 아 맞아요. 예. 힘들어요. 힘들긴 한데 잘했어요. 항상 힘들어요. 예. 항상 이게 막 이러다가 오씨 이겼네. 그러니까 내 이런- 기억엔 근데 인천 원정도 0대0 무승부 기록이 네,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인천 원정에서 진 건 되게 오랜만일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쿠비 선수를 왜 뽑았냐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천이 이번에 외국인 선수 영입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쿠비 선수도 잘했고 아길라르 선수도 잘했고 무구사 선수도 잘하긴 잘했는데 그 득점 3번의 득점 중에서 2개 앞선 2개의 득점을 쿠비 선수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김진수 선수가 쿠비를 상대를 하고 있었는데 김진수 선수 이번에도 국가대표에 뽑혔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속된 말로 김진수 선수를 탈곡기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 진짜 완전 영혼까지 털렸어요. 네. 영혼까지 네. 털렸어요. 완전 장악을 하더라고요. 측면에서 장악을 해서 거의 다 뚫어내면서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한 번은 이제 무고사 선수가 이었고 한 번은 무고사 선수가 슈팅을 했는데 골키퍼에 막히면서 문선민 선수가 그 골을 주워 먹었고요. 그래서 공격 선봉에서는 쿠비 선수가 있었다. 물론 경기를 풀어가는 입장에서는 아길라르 선수의 능력도 뭐 무시를 못했었지만 분명히 그 전북 선수들을 좀 당황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쿠비 선수를 이번 주 선수로 좀 뽑았습니다. 저는 경기 보면서 느낀 건 쿠비도 쿠비인데 아길라르가 되게 짜증나게 플레이를 잘하더라고요. 그 템포 조절하는 거랑 막 올라오려고 하는데 한번 뚝 끊고 이런 게 진짜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날은 뭐 취재도 없었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축구를 그 팬의 마음으로 오랜만에 돌아가가지고 봤기 때문에 맥주 한 캔 딱 까고. 아니요 그때 오후였잖아요. 아 그랬구나. 네, 너만 낯설하지. 물 마시면서 봤는데 아좀 그러니까 그 전북 원정 팬들은 되게 욕을 좀 많이 했을 것 같더라고요. 아길라르 선수 플레이를 좀 보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그 이제 쿠비 선수가 정말 김진수 선수를 어떻게 보면 이제 털었잖아요 측면에서. 그렇죠. 예. 근데 이건 약간 비하일 수도 있는데 약간 어떤 생각 들었냐면 그 예전에 제가 광저우홍다를 인생에서 처음 봤을 때가 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 그 5대1 참사 그때인데 예. 그때 무리키가 최철순 털 때랑 약간 비슷한 느낌 받았습니다. 예, 약간 비슷했어요. 그럼 이제 인천은 좀 큰일 난 것 같네요. 왜요? 전북은 짜증나게 하는 선수를 사오잖아요. 아 그렇죠. 아, 예. 그렇죠. 예. 본인들 상대로 잘하는 예를 들면 김동찬 뭐 이런 네. 선수들이 있거든요. 티아고도 결국 사갔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티아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쿠비 선수 보면서 그 성남에 있던 티아고의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그러니까 측면에서 그런 파괴력을 좀 보여줬고 아길라르 선수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인천의 외국인 영입이 되게 잘 됐지만 이번 시즌까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이 경기는 재미난 장면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 전북 골키퍼의 실수도 나왔었고 여기에 이제 문선민 선수 골 넣으면서 관제탑 댄스 네. 그리고 이제 감스트도 경기장 찾아왔었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병지영의 올 시즌 첫 그 K리그 중계이기도 했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았던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그 한마디 더 붙이자면 그 전북의 그 실수한 황병윤 골키퍼 있잖아요. 황병근 골키퍼. 그 골키퍼를 이제 축구계 관계자들 분들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선수가 굉장히 좀 사연도 많은 뭐 그런 선수인데 이제 최은성 코치가 한번 키워 보겠다고 정말 잘 열심히 키워가지고 이번에 기회를 한번 잡은 건데 그런 실수를 범했으니 그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최강희 감독한테 뭐 물어봤거든요. 홍정남 골키퍼도 있고 송범근 골키퍼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좀 있다. 그러니까 골키퍼는 무조건 최현성 코치한테 맡기고 있다. 그리고 최현성 코치가 강력하게 추천을 하길래 그래서 최현성 코치 믿고 한번 써봤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좀 그런 면에서는 안타깝죠. 근데 황병근 골키퍼가 지난 시즌에도 후반기에 네. 종종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전북의 최후방의 모습을 보면 이제 강제로 송범근 골키퍼가 주전이 되겠구나. 네, 왜냐하면 다른 골키퍼가 나왔을 경우에 시스를 범하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차출됐다고요 지금. 뭐 그런 면도 있었고 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왔고요. 그 뭐 영입 과정에서 인천에서도 좀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들려왔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불식시킬 수 있는 논란과 의혹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좀 활약이 아니었나 싶어서 뽑았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인천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쿠비. 쿠비 쿠비예요. 얘기군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골키퍼 얘기하다가 갑자기 뭔가 칭찬을 하고 있는데 막 그러면서 쿠비 얘기였습니다. 네. 마무리하느라 코멘트 마무리하느라. 그렇군요. 김연아 얘기가 맞군요. 네. 자기가 준비한 대본을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여기 또 한승민 위원 스타일이 있군요. 네. 캐릭터 겹쳐요. 네, 캐릭터가 겹치네요. 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주 주인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옵사이드 윤나리입니다. 옵사이드에 광고를 넣고 싶으신 광고주를 찾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댓글과 SNS 등으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네, 이번 시간은 한 주간 가장 핫한 소식을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이번 주 핫해 코너입니다. 이번 주는 신태용 감독의 유럽 원정 평가전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나리 씨가 한번 읊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잠시만요. 네. 네, 먼저 골키퍼에는 김승규, 김진현, 조현우 선수가 발탁이 됐고요. 수비에는 홍정우, 김민재, 김진수, 최철순, 이용, 장현수, 윤영선, 김민우 선수. 그다음에 미드필더에는 기성용, 정우영, 이창민, 권창훈, 이재성, 염기훈, 구자철, 박주호 선수가 발탁이 됐고요. 공격수에는 황희찬 선수, 김신욱, 이근호, 손흥민 선수가 발탁이 됐습니다. 대기 명단에는요. 정승현, 홍철, 김승대, 이청용, 지동원, 석현준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북이 수비를 다 먹을 것 같은 느낌이죠. 네. 불안하죠. 지금 3경기 몇 실점이죠 지금? 8실점인가 그럴 텐데요. 네, 8인가 7인가 제가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사실 근데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꼭 전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원 이런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 수원으로 수비진을 채운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주가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제주로 채운다거나 뭐 부천이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부천으로 채운다거나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슈틸리케 감독도 사실 이 수비의 조합을 좀 뭐랄까요? 이 계속 이게 바꾸다 보니까 조직력적인 측면에서 좀 많은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 팀에서 이렇게 쭉 물론 뭐 아직은 뭐 장현수 선수가 뭐 나올지 뭐 윤영선 선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풀백에 김민우 선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수비 라인은 좀 한 팀 선수들이 4명 내지는 뭐 3명 정도 구성하는 저는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팀들이 많아요. 그렇죠. 던가 아니면은 러시아 대표팀도 예전에 체스카 모스크바 수비진을 그대로 갖다 놓고 뭐 쉽게 얘기하면 이탈리아 대표팀이 유벤투스 수비진을 그대로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많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직력이 좀 더 향상이 될 수 있지만 좀 전에 황덕영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전북이 실점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태용 감독도 전북이 실점률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다듬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그리고 전북에서 너무 많은 선수들을 차출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여론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전북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움을 표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태용 감독이 전북이라서 뽑은 게 아니라 실력이 좋은 선수들을 차출하다 보니 전북 선수들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비 라인에서 좀 이제 전북 선수들 중에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건 뭐 사실 김민재 선수야 워낙 전도 유망하고 지금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수비진에 저는 그래도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로 기회를 부여받은 뭐 홍정호 선수라든지 그러니까 홍정호 선수는 저는 아직은 몸이 100%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 못 뛴 기간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번 국가대표 경기를 통해서 좀 시험대에 오를 것 같고 저는 사실 이용 선수가 좀 되게 의외였어요. 팔 빠지지 않았나요? 네, 탈구가 된 것도 있는데 뭘 이제 탈구야 사실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용 선수도 홍정호 선수랑 약간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왜냐면 지난 시즌에 경기를 워낙에 못 뛰었고 그리고 뭐 물론 뭐 직전 경기에선 잘했습니다. 그 크로스 이제 특히 이제 그 텐진전 때 정말 그 예전 이용 전성기 때 그 크로스를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용도 이 경기력이 아직은 이제 좀 100%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사실 조금 불안 요소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 수비진 명단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신태용 감독이 전북 수비로 한번은 해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수비라는 거는 호흡을 얼마나 맞췄느냐가 핵심이거든요. 맞아요. 개개인의 능력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째로 갖다 놓는 그런 현상이 또 국가대표팀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그래도 경쟁력 있는 포백을 꼽으라 그러면 비록 최근에는 실점은 많지만 그래도 전북이거든요. 네. 리그 1강이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써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 김민재라는 역할이 은근히 국가대표팀에 엄청난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23명 엔트리를 그 구성할 때 월드컵 엔트리를 보면 꼭 한 명 정도는 유망주를 넣어요.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근데 우리는 경기력까지 보장되어 있는 김민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경험을 위해서 데려간 선수가 아니라는 게 큰 그쵸. 점이죠. 경험도 쌓게 해주고 근데
심지어 즉시 전력으로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신태용 감독이 생각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 본선에 가면 스웨덴이라든가 독일 같은 이제 신체적인 조건이 뛰어난 팀들을 상대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인 조건을 많이 고려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풀백들이 신체적인 조건이 좋은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이용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차출해서 테스트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홍정호 선수는 일단 분데스리가에서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독일 선수들을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신태용 감독이 워낙에 빌드업을 중시하는 감독이니까 홍정호도 또 빌드업에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그 전까지 고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전북의 수비진보다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신태용 감독이 수비 라인에서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윤영선이에요. 윤영선 정말 잘하고 있어요 지금. 윤영선이 사실 예전에 성남에 있었을 때 임채민과 둘이 같이 있었으면 정말 어느 팀도 무섭지 않았어요. 정말 윤영선이라는 이 존재는 의외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정말 알짜 자원입니다. 알고 보면 윤영선도 개인적으로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축구 되게 잘한다고 소문난 선수 중에 하나예요. 그 선수들 사이에서 윤영선 정말 축구 잘한다. 그리고 아까 그 전북 수비진을 얘기하면서 실점을 얘기를 했는데 뭐 물론 조직력도 중요하고 수비들이 조직력이 갖춰져야 실점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실점을 좀 줄이려면은 기성용과 정우영 그리고 박주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방에서도 좀 싸워주고 이제 황희찬 선수나 송민 선수도 그 부분은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이제 기성용과 정우영 그리고 박주호가 미드필더에서 압박해주고 싸워주고 그리고 수비진들과 간격을 좀 제대로 맞춰주면 이 수비진에 대한 어떤 의심, 의혹 지금 전북이 실점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 제가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 인천과 상주 경기 때 그 뭐지 윤영천 선수가 그 뼈 조각 뭐 제거 수술을 해야 된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신태용 감독이 그 사실을 이제 모르고 뽑았는데 뭐 그런 점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번에 말고요. 저번 네. 대표팀 때 뽑았었는데 그 부분은 뭐 해결이 됐나요? 지금 경기에 뛰는 것으로 봐서는 해결이 된 됐을 것 거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수술을 미루고 뭐 경기에 뛰고 있다 이런 아, 그건 아닐 얘기가 거예요. 있어가지고. 네. 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해결이 됐을 겁니다. 원래 외진이나 수술은 군대에서 받을 때가 제일 좋아요. 아니에요. 어디서 약을 팔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밖에서 해야지. 아니 꿀빠니까. 아하, 이 사람이 공짜만 좋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수비진 명단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웃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장현수의 선발을 보고 아 신태용 감독님 포리베로 아직 안 버리셨구나라는 거를 절실히 깨달았어요. 왜냐면 사실 지금까지 장현수가 어떻게 보면 대표팀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선수 중 한 명이거든요. 근데 신태용 감독이 장현수를 계속해서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포리베로의 가치 때문입니다. 수비수로도 활용할 수 있고 미드필더로 공격 전개도 할 수 있는 이 멀티플레이어 기능 때문에 장현수를 계속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평가전에서도 한 번은 포리베로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나오겠죠. 근데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어요. 네, 그리고 공격에서는 4명을 발탁을 했어요. 황희찬 선수, 그다음에 김신욱 선수, 이근우 선수, 손흥민 선수를 발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합당하죠. 뽑았다. 합당하죠. 네. 정말 가장 지금 잘 뽑은 게 저는 공격진이라고 생각해요. 이 공격 라인은 가장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의 파트너를 누구를 둘 것이냐.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뭐 여러분이 지난 방송 중에서 좀 기억을 계속 떠올려 보면 지난 방송이 아니라 몇 달 전 방송에서 박찬호 해설위원이 여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신태용 감독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황희찬이다. 많이 뛰고 부딪혀주고 그리고 찬스를 만들어주는 유형. 그런데 황희찬뿐만이 아니라 황희찬과 다른 유형, 높이 자강력이 있고 그리고 몸싸움을 해주고 이런 유형도 분명히 데리고 갈 것이다. 그렇다면은 황희찬은 무조건 대표팀에 가는데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석현준과 김신욱이 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그 얘기했었죠.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김신욱은 대표팀에서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네. 네, 자신의 가치를 보여줬는데 석현준이 최근에 안 좋아요. 발목 부상으로 약 한 달 정도 빠져 있다가 최근 리그 4경기 연속으로 출전을 하긴 했지만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김신욱과 황희찬의 선택은 당연하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올 시즌 초반에 이근호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이근호 어제도 선수가 엄청 네. 잘하더라고요. 네. 이근호 선수가 최전방 같기도 하고 측면 같기도 하고 중앙 미드필더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주는 이유는 그만큼 많이 뛰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줄 알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근호 선수도 뭐 당연히 발탁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일단 플랜 A에 대한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을 활용했을 때 파트너로 누구를 둘 것이냐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고 플랜 B를 썼을 때는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까? 그러니까 김신욱이 과연 이제 폴란드하고도 평가전 치르잖아요. 북아일랜드하고도 치르지만 그 동유럽 팀을 상대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송 의원님이 뭐 김신욱과 석현준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김신욱은 거의 안정권 들어왔다고 봐요. 저도 이거 되게 엄청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김신욱이냐 석현준이니까 약간 둘 다 키도 크고 그래도 그쵸? 키가 큰 거에 비해 발밑도 되게 좋고 이제 이런 유형 선수들이다 보니까 비교를 이렇게 누굴 데려갈지 막 하는데 저는 김신욱이 한 3발 정도는 앞서 있다고 봐요. 이 두 선수 경쟁에서는. 그리고 신태용 감독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한 80% 정도는 네, 선수단 됐다. 구성이 완료됐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남은 20%는 공격은 아니에요. 아직 뭐 수비나 뭐 중원 이쪽에 대한 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지 공격은 거의 신태용 감독 입장에서는 거의 해결됐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쉽지만 더 이상 뭐 석현준이 여기서 반전을 일으킬 여지는 없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의 대표팀 공격의 과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선수들도 우리를 이제 상대를 할 때 무조건 손흥민은 마크하고 그 다음에 김신욱 선수는 워낙 피지컬이 좋으니까 그냥 눈에 띄잖아요. 쟤는 막아야겠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황희찬과 이근호가 얼마나 수비진들을 괴롭혀 주느냐가 이제 공격수들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하고 있어요. 일단 공격 라인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많이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네. 물론 이제 월드컵 앞두고 나서 선수들의 컨디션이라든가 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약간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많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게 어떤 포메이션을 가동할지는 모르겠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를 누구 쓰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오늘 우리는 이선 자원이나 측면 자원은 또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근호라든가 손흥민도 측면에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앙 쪽에 수비형 미드필더를 생각했을 때는 이번 명단을 봤을 때는 확실한 카드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박주호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건 맞아요. 아무래도 박주호는 정말 100% 이번 평가전에 무조건 풀타임을 한번 나올 것 같고 박주호나 장현수를 한번 번갈아서 한번 써볼 그럴 것 수도 같기도 있어요. 해요. 장현수가 또 이제 멀티니까 명단 올리는 것 자체는 수비에 올렸지만 미드필더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뭐 정우영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뭐 지금 신태용 감독이 한 20% 정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 게 그 부분에서 지금 고민을 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느낌이. 왜냐면 이제 기본 지금 신태용호가 굉장히 잘했던 전술이 3-4-3이었어요. 근데 포어 리베로를 쓰면 꼭 망했습니다. 근데 신태용 감독은 제가 볼 땐 포어 리베로 놓을 생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어 리베로 전술을 활용했을 때 어떤 조합이 가장 최적이냐 이거를 좀 더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명단 미드필더 명단에서 이제 조금 이 선수는 갈까 말까라고 고민이 되는 선수는 일단 염기훈 선수 있겠고요. 네. 뭐 잘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나이가. 나이도 좀 있고 걸리는 게 좀 있고 그리고 저는 박주호 선수도 뭐 일단 굉장히 오랜만에 대표팀에 오기도 했고 그리고 뭐 이창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미드필더 지정에서 100% 간다라고 한 두세 자리는 기성용, 권창훈, 이재성 저는 이 선수들 말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우영도 가겠죠. 수비형 미드필더는 한 명은 넣어야 되니까. 네. 근데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주호 선수가 장점이 있다면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왼쪽 윙어, 왼쪽 풀백을 다 보잖아요. 네, 그렇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왼쪽 풀백 얘기할 때 신장이 큰 풀백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니 박주호를 풀백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박주호가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서 어떤 활약을 할지가 매우 중요해졌고 사실 이번 그 평가전 자체는 굉장히 선수들에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월드컵 욕심이 선수들은 다 있잖아요. 이번 평가전에서 실수를 범하게 된다면 그리고 무언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위태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펼쳐지는 평가전들은 재미가 굉장히 있지 않을까. 네. 네. 오늘 24일 북아일랜드와 평가전을 치르고 28일 폴란드와 평가전을 치르니까요. 이 경기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러시아 월드컵이 100일도 안 남았어요. 네,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송 의원님 가셔야죠. 어디에? 러시아. 아니요 못 가요. 아니 와이프분이랑 가셔야죠. 아니요. 저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가셔야지. 아니요. 한국에 있는 게 더 짭짤해. 미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중파에 사회설을 안 하니까 당연히 못 가죠. 아, 그거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다만
저는 제 와이프를 그 러시아 통역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와이프가 모스크바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러시아어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월드컵 기간 동안 저희 와이프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이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네, 번역이 필요한 분이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페이는 굉장히 비쌀 것 같습니다.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야. 네, 다가올 대표팀 평가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이것으로 저희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